자, 됐습니다. 화면 공유 됐죠? 네. 네, 투상법이에요. 투상법인데 프로젝션 메소드. 사실은 공학 그래픽스에서 이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때 잘 배워둬야 된다. 네, 그 내용이고, 여기서 근데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간 그 감각,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게 좀 이제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공간 감각이 참 굉장히 더딘 사람도 있어요.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보통은 남자들이 공간 그 지각 능력이 좀 더 있어요. 근데 또 남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갔던 길 다시 못 가는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리고 몇 번 가도 또 못 가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다. 이 투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해결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설계도를 이렇게 잘 보거나 잘 만들거나 하는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쪽으로 계속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집니다. 이거는 뭐 그 보장은 못하지만 대부분 다 좋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안 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투상법, 프로젝션, 투영한다, 물체를 비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치는 그 원리를 보면 이런 거죠. 실제 이게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물체가 있고, 그러면 그 물체를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물체를 투영을 시킨다. 그래서 그것을 투상도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물체를 투영하는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에다가 투상면을 놓고 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뒤에다가 투상면을 놓고 투영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여기가 관찰자의 눈이라고 하면 이 투상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있는 이런 방식이 필름 방식이죠. 우리가 카메라 필름. 그러니까 카메라 이제 지금 필름은 없지만 아무튼 그 상이 맺히는 곳이 보면 눈하고 물체 사이에 있어요. 이게 필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 뒤에 투상면을 설치하고 거기에 투영을 시키는 것은 이제 그림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림자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름, 카메라 필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림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투상이고 투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삼각법에서 도면에서 쓰는 투상 이 관계는 뭐냐면 이 필름 관계예요. 그래서 물체, 그 다음에 투상면, 그 다음에 이 관찰자 이런 관계를 갖고 투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투상면이 이렇게 물체의 앞과 뒤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시를 하는데 여기 보면 A번이 있습니다. 그림 A번이 있고 B번, C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입체로 놓인 물체를 어떤 비스듬한 각도로 해서 뭔가 이렇게 2차원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영이에요. 투영인데 이 투영하는 방법도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투영하는 방법도 요거를 이제 A번을 등각투상법, 그 다음에 B번을 사투상법, C번을 투시투상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일단 투영을 할 때 이 빛이 지나가는 이 궤적 있잖아요. 그게 지금 위에서 보는 거는 평행해요. 나란해요. 이렇게 평행하게 가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투영에서 쓰이는 거예요. 투영에서 쓰이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필름과 물체 사이에서 이 필름의 방향을 조금 틀면은요, 조금 다르게 이게 맺혀져요. 그게 이제 사투상이에요. 사투상. 그러니까 지금 물체, 이 투영면, 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평면들이 나란한 게 아니라 이 투영면을 약간 틀면, 돌리면 이렇게 사투상이 나와요.
근데 돌리지 않고 평행한 이 광선에 의해서 나란하게 투영을 시키면 등각투상이 나와요. 그래서 등각투상을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항상 영어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소메트릭 프로젝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스듬하다,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블리크, 기울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프로젝션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시투상법은 뭐냐? 투시투상법은 이 빛이 뭐냐면 이렇게 평행하게 가질 않아요. 우리 인체의 눈은요, 양쪽에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하게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기울어져 있어요. 이마를 건너서 양 눈이 있는 그 각도만큼 항상 기울여서 물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감을 이제 쉽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행한 빛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빛에 의해서 투시를 하게 되면 그게 투시투상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투시투상법은 다른 말로 하면 원근법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근법. 같은 길이라도 멀리 있는 것은 짧게 보이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은 크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원근법의 이제 뭐냐면 원근법의 특징이 또 어떤 물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가 확연히 다르죠. 근데 이 평행투영 또는 등각투상에서는 물체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들어가는 거에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투상법이에요. 투시투상법은 원근법이고요. 평행이 아니고 원근법.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실제로는 이게 평행한 거예요. 이 선이 평행한 선이에요. 여기하고 여기가 실제로는 평행한 선인데 지금 이 투영된 거에 보면 평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우리가 원근을 느끼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투영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본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카메라 필름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직육면체니까 모든 게 나란하죠. 직각이죠.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돌아가 있어요. 카메라에서 보면 약간 A가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니야. 그러면 자, 여기서 필름이 이렇게 나란하게 있다 그러면 A가 뭡니까? 약간 좁은 A가 보일 겁니다. 예, 좁은 A가 보이죠? 자, 요게 뭐냐면 정투상, 평행투상이에요, 이게. 정투상. 그런데 여기 물체가 이렇게 좀 돌아가 있는데 필름을 좀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물체 A, B 선분화하고 평행하도록 필름을 이렇게 돌렸어. 그러면 여기에 투영되는 것도 뭐가 돼요? 이렇게 나란하게 평행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필름에 보면 A가 뭐 정자 A로 딱 보이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투상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상법에서는 실제로 이 사투상을 쓰면 안 되죠. 정투상을 써야 뭐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투상을 쓰게 되면요 굉장히 혼돈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상법에서는 이 정투상의 원리, 그 다음에 평행 투영 또는 등각 투영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원근법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면에서는. 물론 일러스트로는 쓸 수 있어요. 일러스트. 그냥 예시로 보여줄 때는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면, 우리가 정식 도면에서는 투시투상을 쓰지 않고요. 다 평행투상 또는 등각투상을 써야. 이거 평행투상, 등각투상을 쓴다 하는 거를 한번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으로 다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수학적인 처리는 캐드캠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느냐? CAD 이론이 있어요. 이론 부분에 가면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상법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 물체가 있으면 지금 이게 물체가 니은자형이에요. 니은자형인데 그 물체를 이렇게 감싸는 이 육면체, 이 유리상자를 가정을 하세요. 유리상자를 가정하시고,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위아래 전후 좌우가 유리면으로 막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쪽을 정면이라고 정의를 해요. 한쪽을 정면이라고 정의를 해. 이게 front. 예?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필름의 원리 얘기해갖고 투영을 다 해보세요. 물체를 투영을 해봐. 자, 그러면 정면에서 투영을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니은자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투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여기가 탑인데 위에서 보는 투영은 이런 사각형에 이렇게 요철이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 투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유리상자에 투영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U자가 되겠죠. 이게 사이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투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투영을 잘 보면은 이제 어떤 데는 이 선으로 돼 있고 실선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은선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은선으로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뭘 말합니까? 은선, 수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기 오목한 부분의 아래, 오목한 이 원통, 반원통면의 맨 아랫부분이 요 선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은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원폭 페인 부분, 요거를 이제 홈이라고 하는데, 그루브, 영어로 그루브라고 그래요. 그루브인데, 여기는 다 모서리요. 각진 모서리니까, 이와 같이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실선으로. 그지? 자,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보니까 또 이 그루브가 이게 파져 있는데, 보이지는 않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있어요, 이게. 경계가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또 은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부분이 없고, 모서리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전부 실선으로 된 선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 면에다가 투영을 시켰어요. 자, 이 정면, 그 다음에 탑 플레인, 그 다음에 사이드 플레인 다 투영을 했어요. 물론 왼쪽 반대면에도 투영할 수 있고, 여기 앞이라고 하면 뒷부분도 투영을 할 수 있고, 위라고 했을 때 아랫부분도 투영이 다 가능해요. 지금 육면체로 다 유리상자가 되어 있으니까. 자, 요게 투영입니다. 이게 투영이고, 이게 삼각법 투영법이에요. 우리가 삼각법이 있고 일각법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세계는 전부 삼각법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삼각법, 투상법은 뭐냐? 유리상자에 투영을 하는 거다. 필름 방식의 투영이다. 그림자 방식이 아니라 필름 방식의 투영이다. 그 다음에 보이는 선면은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선면은 은선으로 한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투영이에요. 자, 투영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펼쳐집니다. 여기 지금 보면 경첩이 다 있죠. 힌지가 경첩 있게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평면으로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장치예요. 자, 그럼 이거를 펼쳐요. 자, 이렇게 펼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면에 투영됐던 것들이 딱 펼치면 뭐가 돼요? 하나의 종이 안에 다 펼쳐지죠. 즉 평면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정면이었고, 이게 이제 측면인데 이제 오른쪽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꼭대기, 그죠? 탑,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버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게 프론트,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여기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여기에 bottom.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왼쪽 유리상자 옆에 바로 이어서 이 뒷부분에 있었던 유리상자까지 여기서 펼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리어, 프론트 리어, 뒷면이다, 앞면이다, 이렇게 펼칩니다. 펼치는 방식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르게 펼치는 게 아니라 정면을 중심으로 이 힌지를 사용해서 다 펼친다. 그죠? 위는 위로 펼치고 아래는 아래로 펼치고, 오른쪽은 오른쪽에서 펼치고 왼쪽은 왼쪽에서 펼치고. 자, 이게 삼각법에 의한 투상도 도면 작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는 게 바로 도면이죠. 자, 이게 이제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물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투상법에 의해서 그리는 게 도면이에요. 모든 물건은 다 이 투상법에 의해서 그려야 돼요. 그냥 그리는 거는 도면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도면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자, 요 도를 정면도로 한다. 그 다음에 이 도를 평면도로 한다. 그리고 오른쪽 right hand side, 자, 그 다음에 왼쪽 left hand side, 그리고 아래쪽 bottom side, bottom, 그 다음에 뒤쪽 배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는 위치. 자, 여기 딱 보면 연장선이 이렇게 다 있죠. 연장선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줄맞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 줄맞추기가 틀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딱 줄맞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하나하나를 도라고 그래. 도 하나하나 도. 그거를 이제 뷰. 자, 도가 지금 이 하나하나가 도. 이거 하나, 이것도 도, 이것도 도, 이것도 도. 그걸 하나하나를 뷰라고 그래요. 뷰. 뷰. 그 다음에 이제 각 뷰의 이름이 이거 있죠. 정면도는 front view. 이런 식으로 붙이면 돼요. front view. 정면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평면도죠. top view. top view. 그랬을 때 이게 평면도. 혹은 top view라고도 하고 plain view라고도 해요. plain view라고도 해요. 평면도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아파트 구조물, 벽체가 이렇게 칸으로 막아져 있는 그런 그림 보이죠? 그게 이제 평면도예요. 플랜 뷰. 그 다음에 사이드 뷰, 측면도. 근데 우측면도, 좌측면도. 그러니까 여기에 right hand side 혹은 left hand side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사이드 뷰.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저면도 bottom view, bottom view 이런 걸 쓰죠. 그리고 잘은 안 쓰지만 왜냐하면 여기 배면도는 좌측면도 옆에 이제 떨어져서 오기 때문에 가끔 또 리어 뷰, 등을 그린 거죠. 리어 뷰. 자, 이런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D에서도 이런 이름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뷰를 이렇게 딱 배치한 것, 이것이 바로 도면이다, 드로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드로잉이 되겠죠. 이게 드로잉. 드로잉 그러니까 뷰들의 집합이죠. 자, 이렇게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단히 쉽죠. 원래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근데 물체가 복잡해지면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복잡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 우리가 투상법 중에서도 이제 삼각법이에요. 삼각법.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축에, 이게 지금 원통입니다. 축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구멍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뾰족한 구멍이 파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오른쪽은 무슨 뜻이냐면 사각 구멍이 파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사각 구멍이 이만큼 깊이로 파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봤을 때
또 뭐냐면 요게 나사 구멍이 또 있어요, 이게. 예,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삼각법 투상에 의해서 그리면 이게 정면도, 그렇죠? 정면도라고 하면 요게 좌측면도가 되죠. 이게 좌측면도, 요게 우측면도가 되죠. 이렇게 당연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까 유리상자 생각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각법은요, 도면 배치가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는데 이쪽에다가 뭐예요? 우측면도를 그래요. 특이하죠.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이 세상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아니 왜 이쪽에 우측면도를 그리고 왜 이쪽에 좌측면도를 그려? 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삼각법과 일각법은 그 관계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왜? 일각법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삼각법만 알면 되죠. 그래서 도면 표제란에 이 도면이 삼각법으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그 기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 우리 이 테이퍼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테이퍼진 이 축인데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삼각법에 의해서는. 근데 일각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보이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각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호. 이것은 삼각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각법을 쓰게 된다 하는 얘기죠. 일각법은 우리는 쓸 일은 없다. 그렇지만 알아는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금 전에 유리상자 안에 있던 물건을 이제 여기서 다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게 이제 투상법에 의해 가지고 세 개로 그랬어요. 자, 세 개, 뷰를 세 개로 한 거죠.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세 개로 한 거예요. 그리고 뷰 세 개로 도면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물체 모든 것을 표현하겠다. 이런 겁니다. 뷰 세 개로 이 물체를 완벽하게 표현하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치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면, 자, 여기서 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평면도에서 나타나고, 그렇죠? 또 정면도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우측면도에서는 폭이라고 하는 치수는 나타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라고 하는 치수는 뭐예요? 높이라고 하는 치수는 정면도하고 측면도에서는 나타나는데 평면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자, 이게 뭘 말합니까? 각각 이 뷰마다 담고 있는 정보가 이 공통인 것이 있고 독립인 것이 있는데 이 공통과 독립 부분이 다 조합이 돼야 실제로 3차원적인 완전한 치수들이 구현이 된다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뷰마다 나타낼 수 있는 치수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하나의 뷰로 모든 치수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뷰를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그 이상을 써서 도면을 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뷰를 하나를 써서 도면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개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두 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정면도하고 평면도만 가지고 이 3차원 물체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측면도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측면도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물체를 뷰 두 개, 즉 정면도, 평면도만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은 뭔가요? 뭐를 나타낼 수 없어요? 차원 부분입니다. 자, 누구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면도랑 평면도만 가지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구멍 뚫려 있는 그 구멍이 위치는 알아도 그 깊이를 나타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멍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요거 반원 이 슬롯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뭐냐면 뭐가 안 보이냐면 요 폭은 여기서 보여. 그지? 그 다음에 네, 근데 사실 깊이도 좀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반원인지 아니면 직각인지를 몰라요. 알 수 있겠어요? 음. 아, 그거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르지. 그러니까 네. 이 측면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도로 물건을 표시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도는 반드시 세 개의 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누구였어요? 김진성입니다. 김진성. 예, 포인트 하나 드렸습니다. 교수님, 네, 실시정 하나 예,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얘기하세요. 저는 지금 정면도랑 평면도만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단 저 반원 슬롯의 중심에서 높이를 치수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저 원의 반지름 치수를 한쪽으로만 기입해서 해놓는다 하면은 이걸 보는 사용자들도 충분히 이것이 반원 슬롯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시영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실 나중에 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근데 여기 이제 치수 기입을 안 했죠, 아직은. 그런데 측면도가 없어도 이 부분을 치수 기입할 때, 이 부분을 치수 기입으로 그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시선 방법으로,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여기다가 뭐 R 뭐 얼마 12 슬롯이다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면 이게 없어도 여기가 이 반원이구나 슬롯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배울 거야. 사실은 미리 얘기했어. 최시영이가. 아무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치수가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요 그림이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 선을 각 도에 나타냈을 때 치수 관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선의 길이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는 뭐겠어요? 정면도죠. 그렇죠? 만약에 평면도라고 그러면 그 길이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여기선 길이 제도 안 나와. 측면도에서도 안 나와. 이런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뭡니까? 잘 보면은 평면의 평행이에요. 탑에 평행한 이 직선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실제 길이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평면도에서만 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도나 측면도에서는 길이가 안 나와요. 자,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요거는 뭡니까? 측면도와 평행한 이 선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선의 길이는 측면도에서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도나 평면도에서는 길이가 안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뭐 안 나온 걸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 길이를 재면 안 나온다. 그지? 다른 길이다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어느 면과도 평행하지 않은 그냥 엇나간 선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느 면과도 평행하지 않은 엇나간 선. 이것은 뭡니까? 지금 아무 도에서도 길이가 안 나와요. 이거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 길이를. 어디선가는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할 수도 없고, 여기도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나중에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투영면을 이 직각 이 육면 말고, 그냥 이 선에 평행하도록 투영면을 하나 만들어 버려요. 자, 그게 이제 보조 투상도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 경사선하고 투상도에서 길이가 어디로 표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하나씩 해야
이제 기초부터 지금 닦아가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선이었고요. 선. 이번에는 이제 면. 면은 투상도에 어떻게 나타나나. 페이스죠. 페이스는 투상도에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차례대로 본다고 하면, 자, 뭐 A가 있는데 A면은 뭐예요? A면은 지금 여기 요 미끄러진 면인 것 같아. A면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면. 요 면이 A면이네. 그죠? 자, 이 면은 어떻게 지금 치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면이 정면도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정면도에서 어떻게 보여요? 직사각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통면인데 정면도에서는 그냥 직사각형 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직사각형 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면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측면도에서는 그냥 이 원호로만 나타나. 호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면인데 여기서 면으로 됐죠. 면. 그렇지? 또 면. 이렇게 나타났는데, 면, 여기서 뭘로 됐어요? 선으로 나타났죠. 자, 그러니까, 입체에서 면은 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투상에서 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점으로는 나타날 수 있냐? 점으로는 나타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면, 그 다음에 B면은 뭔가요? B면이 요 윗면인 것 같아요. 여기 B면은 윗면, 윗면, B.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면에서는 직사각형. 그 다음에 평면에서 직사각형인데 측면에서는 뭐예요? 직선 하나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B면이 정면도에서도 직선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면이 면으로, 면이 선으로, 면이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C면 있나요? C면 있습니다. 여기 C면. 요 C면은 여기에 요 작은 이 정면 쪽에 작은 면을 얘기해요. 요거는 당연히 정면도에는 직사각형, 그지? 근데 평면도에는 그냥 선이야. 선인데 그것도 뭐야? 겹쳤어요. 아까 그거랑 겹친 거예요. 여러 개가 겹쳐서 그냥 다 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측면도에서는 이 수직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면은 면으로도 보이고 선으로도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물체 모양을 한번 먼저 보세요. 물체 모양을 잘 보시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걸 이제 표현해봐라. 이러면, 이게, 이제 밑에 바닥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처럼 솟은 게 있다. 근데 바닥판은 보니까, 이, 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의 앞쪽 부분이 이와 같이 라운드가 되어 있는 면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은 솟아 있는데 라운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이 앞뒤로 뚫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선을 잘 보세요. 선은.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선을 또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모서리들을 쭉 보면 평면에서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쭉 나타났죠. 이렇게, 그죠? 평면에서 모서리가 이렇게 쭉 라운드까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폐곡선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솟은 기둥도 이 모서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봅시다. 정면에서 보니까, 이게, 기둥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가 있는데 그 다음에 구멍은 원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데 이 앞부분이 여기서 이제
A 이쪽으로 이어지는 이 스무스한 이 부분이 이게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로 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멍을 한번 보면 측면도에서는 구멍이 안 보이는데 숨겨져 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숨겨진 선이 이렇게 보일까? 이렇게 보일까? 숨겨진 선이 이거는 그냥 둥글둥글한 원통면인데 이렇게 보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그것은 똑같이 이제 평면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구멍이 과연 이렇게 보이는 걸까? 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첫째 구멍은 혹은 이제 축도 괜찮은데요. 뭐냐면 한 개를 선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한 개. 왜냐하면 원통면은 둥글둥글 하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 없잖아요. 모서리라는 게 없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선을 그리지 않아야 되잖아. 그지? 모서리가 아니죠. 여기가 모서리야? 아니죠. 아닌데 구멍, 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물건의 끝 한 개를 선으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개를 우리가 EOP라고도 하고 end of part, 이게 end of part라는 뜻이에요. 물건의 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EOP. 물건의 끝을 보여주는 것 또는 실루엣이라고 그래. 실루엣. 영어로 실루엣 그대로인데요. 같은 말이에요. EOP나 실루엣이나. 그러면 여러분 공 있잖아. 공은 동글동글하죠. 어디도 선이 없어요. 모서리가 없어. 그러면 이걸 투상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모서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그려져야 되죠. 이제 그렇지 않고 뭡니까? 딱 바라보는 투영면에서 물체 최외곽, 물체 한계 끝. 그게 바로 실루엣이에요. 그거를 선으로 그린다. 그러면 정면에서도 원으로 보이고 평면에서도 원으로 보이고 측면에서도 원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의 의미가 구멍의 경우 또 원의 경우는 이 한계를 선으로 나타낸다. 자, 이 선의 의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면 이렇게 원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원이 돼 있는데 정면도에서는 딱 원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정면도에서는 원으로 딱 보이는데 근데 측면도에서는 이게 그냥 원인지 뭐인지 몰라요. 솟은 것만 보여. 그지? 그러면 여기에 모서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모서리가 없죠. 그런데 모서리가 없다고 선을 안 그리면 안 되고 물체의 끝, 그지? 이 둥그런 물체의 끝, 실루엣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 둥그런 이 라운드의 물체의 한계, 물체의 끝 또는 실루엣이다. 그것이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상도에서.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자, 여기 이제 그러면 C하고 A 부분을 한번 볼까요? 뭐 평면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여기 직선에서 여기서 원으로 이어져요. 여기서 이어진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쯤에서 뭡니까? 여기까지는 원호고 여기서부터는 직선이에요. 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문제는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탄젠시하게, 그죠? 접선이 연속하게끔 이렇게 이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드럽게 이어졌죠. 이게 만약에 부드럽지 않으면 이게 꺾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꺾이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정면도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 왜? 이 물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면 왼쪽 끝하고 여기하고, 그지? 오른쪽 끝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물체 한계는 없어요. 여기서는요. 없어. 그리고 여기서 이어진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전부 부드럽게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맞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만 보인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탄젠시 여기 요 두 개, 요거는 여기서 지금 현재 탄젠시야. 탄젠트 접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드럽게 꺾이지 않고 접해 있는 부분은 선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분명히 꺾여 있죠. 그죠? 탄젠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선의 의미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다시 정각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